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5-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박대박 사원의 연말정산 관료 자료입니다. 아래의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연말정산 추가적인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여 완성하고 월세, 주택, 임차택가,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입니다. 98회차하고 99회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98회는 이제 부양가족 이 명세서에서 이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좀 세무 2급에서는 좀 드물게 나와요. 그래서 나올 확률이 거의 5에서 10%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부양가족 명세를 잘 입력을 안 하는 건데 마침 나와서 이제 하는 거고, 이번 99회는 부양가족 입력은 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입력을 하지 않고요. 그냥 어디에 있냐?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만 입력해주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부양가족 입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만 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요게 이제 실무하고 이제 돼 있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실무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말정산 자료 추가 입력에 이제 입력해주면 되고, 사실 본래 연말정산 추가 자료만 입력해줘도 원래 상관은 없어요. 생각해보면은. 왜냐면은 가족이 누가 누구인지 지급조서에 그냥 반영만 시켜주면 되니까 뭐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98회처럼 입력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되어 있는데 뭐 클릭해 봅시다. 자, F2번에 누르셔가지고요 박대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첫 번째는 부양가족 탭을 먼저 수정해서 완성을 해달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본인 외에 다 부부부부로 다 돼 있어요. 자, 하나씩 봅시다. 본인은 뭐 무조 공제니까 괜찮은데, 자, 박종환 봅시다. 아버지 62세, 복권 당첨금 200만원입니다. 복권은 소득 자체가 아예 없는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60세 이상으로 체크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김유진입니다. 김유진인데 장애인인데 총급액은 500만원 돼 있죠. 근데 총급액은 5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요, 급여 입력만이에요. 급여 입력만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자체가 아예 없는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김유진은 이제 공제가 되고요. 60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지혜입니다. 서지혜도 그 배우자이긴 하지만 배우자는 나이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일원근로소득 금액 있죠. 일원근로소득 금액도 당연히 요거는 소득이 잡히지 않습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 납부하고 그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처남 돼 있죠. 대학원생이에요. 자, 서민우죠. 처남. 요거는 당연히 불호해 주셔야 돼요. 나이가 안 됩니다. 예, 불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하나 자녀 돼 있죠. 소득은 없습니다. 자, 박하나도 20세 이하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박하연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인데 사업소득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 활동이나 아니면 아역배우 활동을 하겠죠. 그런데 사업소득이 200만원 돼 있으니까 요거는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훨씬 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나이 제한은 해당 사항이 되지만 소득 금액이 100만원 넘기 때문에 박하연 같은 경우에는 부과됩니다. 특히 부로 되는 특히 요거 서민우하고 박하연의 신경을 제일 많이 써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세대주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굳이 한다고 하면은 뭐 세대원을 체크하면 되는데 세대원 체크도 안 되네요.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안 해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서민우하고 박하연은 부라는 걸 꼭 잊지 말고, 자, 한번 그 다음 자료 2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주면은 정말 편하네요. 왜냐면은 입력하기가 편안하다 이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보험료에 한번 클릭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입력에 자,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입력에 이제 클릭하시면은요, 밑에 이제 특별세 공제 칸 있죠. 여기에 이제 한번 입력해 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특별세 공제 칸에 입력하는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료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도 보고 소득도 다 봐요. 그런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62세에 소득 자체가 없었죠. 복권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공제가 가능하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62세인데 장애인이지만 그 소득 금액 자체가 500만원 이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은 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둘 다 공제는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박대박이고 피보험자가 박정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에 넣어줍니다. 80만원.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에 입력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은 의료비에 이제 해당이 돼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처남하고 그 다음에 그 작은 딸내미 있죠. 박하연 같은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이제 공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몸보신용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 증진이죠. 요거는 공제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성형은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성형도 성형 나눔이라 미용 성형은 안 됩니다. 코를 예쁘게 해주세요. 눈을 쌍꺼풀을 만들어주세요. 요건 다 미용이에요. 근데 의료 성형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얼굴이나 몸 전체에 화상을 입어서 피부 이식을 받아야겠다. 그거는 공제가 돼요. 의료니까. 그러니까 의료 성형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외국 의료 진료비는 안 돼요. 외국 의료 진료비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한 거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내수 판매 쪽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한소득도 한번 봐야 되겠죠. 제한소득은 첫 번째 안경, 그 다음에 렌즈 같은 경우에는 50만원까지예요. 근데 흔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나식은 그 금액 제한이 없어요. 안경, 렌즈만 해당이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산후조리죠. 산후조리는 2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특히 간병비는 공제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의료비 쪽에 한번 입력해 봅시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62세였기 때문에 그 본인이 아니고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어머니 나이가 62세라는 거 앞에 보셔야 돼요. 62세였고 배우자는 39세인가 그렇죠. 그래서 미국 현지의 병원 치료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의료비 입력은 어머니가 지금 장애인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65세 장애인 건강보험 상여 특례자 해가지고 보청기하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자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교육비는 나이 제한하고 소득 제한 중에서 나이 제한은 안 봐요. 근데 소득은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를 봐야 되는데 박하연은 그거 아까 사업소득 금액이 200만원인가 아마 존재했었어요. 있죠, 박하연. 자, 박하연의 사업소득 금액이 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박하연은 무조건 무조건 이제 요거 공제 못 받으니까 이거를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하나하나씩 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본인은 대학원이니까 본인은 무조건 대학원까지 공제가 돼요. 처남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비 1100만원 입력해줍니다. 요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고요. 처남은 대학원 교육비 공제 안 돼요. 요것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박하나 돼 있는데, 자 여기 박하나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교복하고 체험학습비가 있어요. 교복은 한도가 얼마냐니까 50만원까지, 체험학습비는 한도 금액이 얼마냐면은 30만원까지가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초중고에 해당되죠, 박하연은. 그렇기 때문에 교복은 한도 50만원, 30만원이니까 합쳐서 80만원까지만 입력해줍니다.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빠진 게 있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300만원 돼 있잖아요. 요거는 장애인 그 특수교육비에 해당이 되는데, 장애인도 그 이제 장애인 나름이라 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장애인인데 불구하고 일반 학교로 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반 학교로 해가지고 취급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애 있는 거를 보이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장애 학교를 안 가고 나는 일반 학교 가기 원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장애인 특수교육비로는 안 봐요. 요거 잘 기억해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장애인인 경우에 이제 내가 특수교육을 받는다 라고 하시면은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유일하게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을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때려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얼마냐니까 30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냐니까 1480만원 공제상이고요. 거기에 15%로 한 금액 253,280원인데 아마 한도가 다 됐을걸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원래는 이 금액을 공제받아야 되는데 공제금액이 이제 지금 요 금액밖에 안 되죠. 지금 원래는 이 금액 공제받아야 되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결정세액이 지금 없어요. 0이죠.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없더라, 여기 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버린 거고요. 근데 끝났다고 해서 입력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은 계속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 제한과 소득 제한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나이 제한은 아까 잘못 얘기했어요. 없어요. 없죠. 2015년도부터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소득 제한은 계속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처남은 나이 제한이 없을 뿐이지 소득도 나이 제한이 있을 뿐이지 소득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사립대학교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기부금을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시자금 기부금은 일단 10만원 이하분과 10만원 초과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시자금 기부금은 공제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10만원 이하분은 무조건 10만원까지만 입력하고요. 나머지 5만원만큼 입력해줍니다. 요렇게 이제 나눠서 입력해야 되고요. 정시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해당이 돼요. 본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남 같은 경우에는 법정 당해기부금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법정 당해기부금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50만원 넣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세, 주택임차입니다. 자,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서지혜가 지금 임차인으로 돼 있는데, 원래 원칙은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원래 해당이 돼 있고요.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이 박대박이 납부를 한다면은 공제는 돼요.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에요. 임차인은 서지혜로 돼 있거든요. 서지혜로 임차인은 돼 있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박대박을 하더라. 그러면은 요거는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공제되는 걸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박대박으로 해가지고 이제 실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납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록 임차인이 나더라도 납부하는 사람이 직계가족인 박대박이 직접 납부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공제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 이름이 다르더라도 납부한 사람이 직접 납부를 한다면은 그걸 공제된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임대인은요, 김창명 입력해줍니다. 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줍니다. 760227123456일입니다. 유형은 F2번 눌러주시면 돼요. F2번 누르시고, 뭐로 돼 있냐면은, 지금 아파트로 돼 있죠. 84m 제곱. 계약 면적은 84m 제곱입니다. 어디냐면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99입니다. 매월 월세가 70만원 돼 있는데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안 되죠. 서울의 월세 금액이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뭐 충청도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충청도에 84m 제곱이라 하더라도 월세 금액이 120만원, 150만원씩 줘야 돼요. 엄청 비싸요. 그리고 엄청 오래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서울에는 저 가격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요. 자, 개시일은 언제냐니까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0일이고 기준 시가는 4억원 돼 있는데 일단은 공지되는 걸로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이래서 이제 1년치 이제 월세분 작성해 주면 되는데 1년치 월세분은 얼마냐니까 저기 70만원 적으면 안 돼요. 840만원 준 거예요. 해가지고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입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금액은요, 왼쪽에 42번 란 해주시면 되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나이자는 안 봐요. 나이자는 안 보지만 소득은 봐요. 그런데 형제자매 사용분은 공제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하나하나씩 한번 입력해 봅시다. 자, 신용카드 2,500만원 썼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래의 항목은 이제 포함된 금이고요. 전체가 이제 2,500만원 썼다 이 뜻이에요. 그 중에 이제 뺄 거는 빼고 넣을 건 넣어라 라고 돼 있죠. 그 중에 회사 경비는 빠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온 내용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항공기에 판매하는 면세 물품 돼 있죠. 텍스 프리 라고 해가지고 제주공항 가면은 뭐 면세점 있잖아요. 그것도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세금 자체가 없는 거다 보니까 요것도 공제 대상이 안 돼요. 요거를 빼고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냐니까 100만원하고 150만원, 즉 250만원 빼고 입력해 주면은 2250만원의 신용카드 금액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전통시장하고 대중교통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기 두들겨야 되겠죠. 그래서 2,500만원에서 250만원만큼 빠지고 그 다음에 80만원만큼 빠지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니까 2,170만원으로 신용카드 금액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영수증 되어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비니까 이렇게 그냥 입력해주면 돼요. 자, 보장성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를 했다는데 보장성 보험료의 카드 납부는요 공제가 안 돼요. 보험료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보험료 쪽에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요거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는 본인이 모두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의사항에 이제 보시면은요 소득 세액 공제 내용 중 박대박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은 모두 박대박이 공제받는 것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박대박으로 공제를 받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세액은 없고요. 총 266만 5,800원의 차감징수세액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이 및 해설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99회 찾는
의외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99회차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새로운 문제들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는 추세긴 한데, 사실 100회차하고 101회차도 이제 똑같이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이제 문제 유형들이 이제 앞으로 출제를 할 거고, 그거에 따른 대비를 조금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연말정산하고 급여자료 입력하고 사원 등록은 꼭 다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실수는 웬만하면 없도록 하셔야 되고, 특히 부가세도 웬만하면은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전산세무 2급 요렇게 이제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 풀이 해설을 볼 때 그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이 문제 사항에서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문제 해결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세무 2급은 이제 웬만하면 주식 방법은 잘 안 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불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꼭 자신있게 하시면서 꼭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한번 시험 한번 대비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이제 제 자료를 보아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본래 부가세하고 연말정산은 본래 이제 깁니다. 설명도 할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길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냥 요렇게 입력하면 돼요 라고 입력하면은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런 상황에서 요런 상황에 입력을 한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 자료가 마음에 드셨다면 언제든지 구독과 좋아요는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해설 좀 긴 시간 동안 보아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그 다음 회차는 제 100회 여러분들 전산세무 2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